딱 여기 이 자리가 우리 집입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우리 집 딱 찻길변에 우리가 상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한 70년 이상 이 동네에 살아왔죠. 이 동네에서 전셋집을 계속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우리가 50몇 년 전에 저 집을 샀습니다. 2천만 원에 당시에. 그때 그 2천만 원으로 집을 샀으면 2천만 원으로 해운대나 화명동이나 다른 데 땅을 샀으면 지금 100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거의 50년이 지났는데 우리 집값이 얼마가 됐냐면 2억에서 2억 5천밖에 안 됐습니다. 찻길변에 있는 우리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다른 집들은 1억 5천 정도밖에 안 왔던 그 동네였습니다. 불과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 우리도 한번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의지로 우리 엄마도 좋은 아파트에 한번 살다 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본의 아니게 제가 재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처음에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밥을 하게 되면 밥값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일이 시작이 됐는데 딴 사람하고 틀려서 구역이 만들어지거나 조합이 만들어진 조합에 주용목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우리 구역을 재개발해 주십사라고 뉴타운이 무너지고 나서 우리도 좋은 집에 살게 해달라 라고 서병수 시장님한테 법을 바꿔서 대한민국 최초로 법을 바꿔가지고 시범 마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때 약속이 뭐냐면 원주민들이 단 한 명도 돈이 없어서 쫓겨나면 안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재개발은 원주민들은 5%도 정착 못하고 다 쫓겨나고 투기자들만 득실득실하는 게 이 대한민국의 재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을 내가 분담금 없이 우리가 당시 1500세대였는데 90%까지 1350세대까지 정착을 시키고 나머지 우리가 4000세대를 지을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2500세대 정도가 들어오면 이게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작이 내가 돈을 받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2011년 뉴타운이 무너지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데모를 하고 모였을 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재개발을 해낼 테니 지금부터 모든 돈은 내가 다 내겠다. 모든 돈은 다 내고 모든 일도 내가 다 할 테니 되고 나면 관리 처분 때 내가 1%를 받겠다. 여러분들은 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 일이 시작한 게 13년 전에 그렇게 일이 시작됐어요. 13년 전에 주민들과 약속에 의해서 처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 동안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제가 관리처분 인가할 때까지 얼마를 냈냐면 40억을 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총회하고 난 이후에 제가 27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총 67억이 들어간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테레비, 책상, 유리판, 간판 이 모든 게 제 돈으로 삽니다. 이게. 그러면 조합돈을 사면 똑같은 돈으로 사면 될 건데 그때마다 돈으로 사다 보니 어떤 거는 유리가 있고 요거하고 다르고 책상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때마다 돈이 있을 때마다 사다 보니 내가 돈을 다 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월급도 10원 안 받았고요. 항공비도 10원 안 받았고 업무 추진비에 관련된 것도 10원 안 받았습니다. 13년 동안. 우리가 총 3조의 매출이 일어나는 유조선 30척을 만드는 유조선 한 척 만들어도 몇백 명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유조선 30척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주민들이 돈 안 내고 저 주민이 다 한 겁니다. 법을 바꾼 거. 법을 바꿔서 구역에 들어올 수 있게 감정 내고 초기 설계를 몇 번 반려를 시키고 그때 다 현금을 줬어요. 구역 지정됐는데도 안 들어오는데 구역 지정도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누가 해주겠습니까? 돈을 줘야 하는 건데 돈을 몇 억을 빌려주고 그렇게 그 시절을 해서 처음으로 구역이 만들어진 겁니다. 2018년 5월 우리가 구역이 만들어지고 5개월 만에 조합까지 갔어요. 예? 구역이 딱 정해지고 그로부터 3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 총회까지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반 재개발은 15년, 2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것을 3년 6개월 만에 했습니다. 돈으로 치면 거의 조 단위의 돈을 버는 것이죠. 그 상황이.
두 번째는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250%에서 260% 주거지에는 그 정도밖에 용적률을 못 받습니다. 근데 용적률을 326%를 받았습니다. 용적률을 326% 용적률을 한 6, 70%더 받았다는 건 돈으로 치면 거의 7, 8천억을 더 버는 겁니다. 한 집당 돈으로 치면 2억 이상 버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으로 치면, 서울로 치면 구로공단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동네입니다. 이 사하구 괴정이라는 동네가 매우 낙후된 동네고, 요 산 넘어 바로 요 옆에까지 조선족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희로봉은 저 동네에서 나옵니다. 매우 열악한 범죄 도시입니다. 우리 동네까지 들어와 버리면 우리도 서울의 대림동, 안산 이런 데처럼 우리도 이제 한국 사람이 못 사는 동네로 바뀌기 직전에 내가 막아선다, 이 상황을. 시장님 보고 설득을 한 거죠. 용적률을 좀 달라. 그래서 많은 용적률을 받고, 당시에 우리 동네 분양가가 얼마냐? 800만 원. 평당 800만 원. 2017년도. 불과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800만 원, 900만 원, 요 사이에 분양가였습니다. 우리 동네가. 800만 원, 900만 원. 그런데 당시에 제가 서부산 터널을 만들면서 우리가 지금 이것도 산입니다. 이거 보여서 그렇지. 이 산입니다. 큰 산. 선마산이나 산이고, 위에 성악산 있고 동래산 있고 산 사이에 갇혀 있는 이 딱 동네 여기입니다. 이쪽에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오려면 이쪽 길을 넘어서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쪽 길을 넘어서 오는 대티 터널 대티곡에 이 길밖에 없었는데, 이 길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조선시대 임진왜란 그 전에부터 있었던 도로입니다. 이 도로 하나에 우리 동네 지역의 인구가 33만인데 33만이 남포동하고 이 도로 하나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멀미를 많이 해서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 요렇게 남포동에서 요렇게 괴정 5구역까지 터널이 이렇게 뚫힌다면 5분이면 남포동을 갈 수 있는데, 5분이면 남포동을 갈 수 있는데 이 터널을 내가 뚫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 이게 무슨 명분이 있느냐. 그래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 여기에 보이는 박스 안에 10만 명의 주민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10만 명의 사인 주민을 받아가지고 이 서부산 터널을 만들어냈어요. 이 서부산 터널을 만들어내면 800만 원, 900만 원에 대한 분양가가 1,500에서 1,700만 원이 갈 거라는 대우건설 경제연구소에서 저한테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부산 터널을 2017년 12월에 확정을 시킵니다. 서부산 터널을. 그리고 2020년도에 국비 50%를 확보를 하죠. 그래서 이 서부산 터널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터널이 괴정 5구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터널입니다. 괴정 5구역의 분양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900만원, 800만원, 900만원대에서 1600만원대로 올라서게 되면 터널 하나 뚫어서 그냥 원가보다 이게 10배의 수익이 더 난 거죠. 이미 평당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얼마냐면 분양가가 총 8천억도 안 되는, 총 분양가가 7, 8천억밖에 안 되는 것을 용적률을 올리고 올려가지고 겨우 8천억 되는 것을 분양가를 2조까지 끌어올려요. 그러면 뒤에는 건설해서 올라간 돈이 아니고 그냥 남는 돈이 입으로 해서 번 돈이 1조 몇 천억을 벌어버린 겁니다. 당시에. 한 집당 2억 이상 벌어버린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서부산 터널을 만들고 나서 우리 괴정 5구역이 우리 이전까지는 이 동네 안에 메이커라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밑에 하단 쪽에 SK가 조그맣게 있긴 하지만 메이커가 안 돌아. 우리 동네 메이커 들어오면 다 망하거든. 포스코하고 롯데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붐을 내가 이렇게 놨으니까 지금 이제 투자하고 했겠지만 우리 동네 집값이 얼마냐면 빌라 6천에서 1억, 주택 1억 5천에서 1억 8천 요 정도밖에 안 하는 동네였어요. 평당에 한 300, 400 요 정도밖에 안 하는 동네라.
평당 2천만 원까지 제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원래 제일 처음에 주민들 약속한 게 1억 5천 벌게 하겠다. 지금 집값보다 2배, 3배 벌게 하겠다. 3배 반, 거의 4배까지 갔어요. 그럼 내가 주민들한테 할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서부산 터널을 뚫기 위해서 공무원을 만나야 되고, 공무원을 만나게 되면 공무원들 바카스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 되고, 점심밥 먹을 때 따라가 국수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끝나고 나면 삼겹살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끝나고 나면 노래방에도 가서 봉투 하나 챙겨야 되고, 또 하나는 뭐 집에 행사 있으면 부조해 줘야 되고, 경조사가 있으면 다 부조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13년 동안 달려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서부산 터널과 개정 5구역에 구역이 지정된 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구역을 만들어냈고, 구역에서 조합을 만들어냈고, 조합에서 3년 6개월 만에까지 달려왔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땅이 구역 안에 들어가서 됐는데 당연하게 내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너무 지금 제가 화가 나는데. 예? 내가 이러다 보니 개정 5구역 한 군데만 해가지고는 도시는 안 된다. 이 망한다 무조건 하고. 잠시 처음 분양될 때 바짝 프리미엄 붙었다가 그 다음부터 평행선이다. 이거 안 된다. 안 되니까 전체를 다 개발시키자. 전체를 개발시켜서 해운대 신도시처럼, 센텀 마린시티처럼, 서울의 강남처럼 새로운 주거 신 뉴타운을 만들려고 제가 한 겁니다. 제가. 그래야 집값이 안 떨어지지. 아파트 옆에도 잘 살고 그 옆에도 잘 살고 다 같이 잘 살아야만이 이게 되는 데는 계속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뭐냐면 나이트클럽 회장을 했습니다. 뭐 김해에서 석산도 제가 했지만 줄리아나라고 제가 나이트클럽 큰 회장을 했어요. 내 건물에 내 나이트클럽 700평짜리. 내가 가게를 문을 열면 주위에 상권이 다 살아요. 그런데 내가 가게 문을 닫으면 주위 상권이 다 무너진다니까. 택시, 세탁, 삼겹살집, 뭐 밥집, 쌀집, 마트 다 망해뿐다니까. 하려고 하면 상권을 리드해야 된다. 주거권을 리드해야 된다. 해운대 신도시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까지 온 거야. 이제 30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도 힘든 거야 지금은. 예? 층수가 15층일 때는 뭐 어떻게 본다지만 이미 30층 간 아파트를 25층 30층 간 아파트를 뭘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땅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인구를 이쪽으로 땡겨오기로 제가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구역을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 5구역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제가 이런 행사를 제가 6번을 했습니다. 주민들 몇만 명을 모아놓고 시장님과 국회의원과 구청장과 구의원과 시의원을 불러놓고 이것이 당신의 표니까 서부산 터널과 개정 5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서부산 터널 개정 5구역 시범마 출장마다 제가 이거 쇼를 한번 하려면 5천만 원, 3억이 됩니다.